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272페이지. 270페이지. 자, 두 가지 남은 거예요. 자, 뭐하고? 기산점하고 등기하기 전 점유자지. 여기. 자, 일단 원칙과 예외로 일단 나누어져 있는데, 자, 기산점부터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일단은 몇 년간 그랬습니까? 20년간 그랬잖아요. 20년간, 그 간자는 사회간자가 될 거고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그 20년의 날짜 계산이라고요. 20년의 날짜 계산. 그러니까 자, 여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토지를, 자, 50년 1월 1일부터 해서 70년 1월 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기산점부터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요? 응?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지. 아니, 대답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뭔 소리야? 이래야 되거든. 아니지. 뭔 소리야? 이래. 왜? 어디서부터가 나와야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에서 몇 킬로미터입니까? 광주에서 몇 킬로미터입니까?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를 잰다든지 시간이라는 걸 재려면 기준점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0년간 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20년이란 시간을 재려면 언제부터 그 점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기산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셔봐. 자, 이렇게 되면 몇 년이십니까? 몇 년 이렇게 되면 20년이죠? 그러면 날짜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얘가 50년부터 90년까지 이렇게 점유했다. 몇 년입니까? 40년? 그러면 이렇게 보면 50, 70, 9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 시작한 때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도 20년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야. 이게 현재. 현재에서 이렇게 역산을 하더라도 20년 되잖아요. 근데 이 방법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도 되지. 자, 57, 77.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시점을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도 20년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어떤 점으로 해서 20년을 계산할 거냐? 그걸 기산점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작점. 자, 그러면 점유를 시작할 때부터 할 수도 있고, 자, 현재부터 역산해도 되고,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정 시점을 이걸 시작점을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원칙은, 자, 점유자가, 자, 임의적으로, 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 이유가 있는데,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20년, 이렇게도 20년인데 자기 마음대로 시작점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조건 점유 개시한 날로부터 20년 이렇게 하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근데 예외란 말을 붙였다는 건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등기 명의인이 변동이 없다. 자, 이렇게요. 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그냥 소유자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저 좀 잠깐 보세요. 또 혹시 또 가서 이상한 소리 할까봐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등기 명의인이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학교의 장을 뭐라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을 교장이라고 하죠. 부르는 호칭. 근데 대학교 장은 뭐라 그래? 총장 이렇게 부르죠. 총장. 학교 저번에 어디서 했나 봐 지금. 자, 무슨 얘기야? 이거 봐봐요. 저 좀 보셔봐. 자,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이렇게요.
자, 갑구에 3번 갑, 4번 을. 자, 등기 명의란 등기 후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갑을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을 등기 명의인. 얘도 등기 명의인. 되셨습니까? 자, 근데요. 을구에 다시요. 자, 얘가 자, A가 전세권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얘도 등기 명의인이라고요. 아니, 등기 후에 이름이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뭐라고 그래? 등기 명의라고 한다고. 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시험제는 소유자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줄 수도 있고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같은 말이에요. 일단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임의적 선택이 가능하다. 다시요. 그러면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자 선택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자, 이건 지금 설명할 수 없고요. 자, 5번을 한 다음에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점유취득서가 완성되면 바로 취득이야, 등기야, 취득이야? 등기해야. 등기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아직 등기하기 전 점유자의 지위. 여기가 어렵죠, 여기가. 자, 이번 달에는 3, 4월 달에 판례를 갖다 보시도록 하고, 자, 뒤에 있는 거 책 잊지 마시고요. 저를 믿으셔. 자,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등기하기 전 점유자의 지위, 그래서 이걸 권리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점유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보나마나 뭐가 있을까요? 을이 갑의 토지를 자,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바로 취득이야, 등기야, 취득이야? 등기야. 그 말은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등기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 자, 갖는 권리가 첫 번째 등기해달라고 등기 청구권만 가질 뿐이라고요. 등기해야 취득이니까 바로 취득할 수 없고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하기 전 점유자라면 점유자는 뭘 가질 뿐이야? 등기 청구권. 뭐라고요? 등기 청구권.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자, 채권적 청구권으로 봅니다. 자, 여기 좀 잠깐 봐주세요. 자, 여기다가 별도로 그 앞에서 지금 등기 청구권을 하지 않고 넘어왔는데 등기 청구권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등기 청구권은 자,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습니다. 성질이.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둘 중 하나. 뭐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다. 근데 판례 입장은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자, 이 등기를 청구한다는 게 하나가 채권적 청구권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걸 구별 방법은 채권자가 등기를 요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고요. 물권자가 등기를 요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너 그걸 지금 강의라고 하고 있나? 나도 하겠다 그런 표정이네. 맞아요.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아니 맞다니까. 자, 갑하고라고 매매만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소유자 아니죠? 물권자 아니잖아. 그러면 뭐밖에 안 돼? 채권자. 그러면 얘는 채권자 위치에서 자, 뭐 해달라고? 등기.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걸 채권적 청구권 한다니까. 다시요. 자, 얘가 위조를 했습니다. 자, 등기. 이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누가 물권자야? 얘죠. 얘가 소유자인데. 자, 그래서 얘는 물권자.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이니 자, 얘가 얘한테 이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권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봐봐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물권자. 그러니까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른다고요. 채권자가 하면 뭐가 되고? 채권의 청구권이고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 이해됐습니까? 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갈까? 자, 다시요. 자, 매매계약을 했는데, 잘 보셔봐. 자, 매매계약을 했는데, 중도금만 받고 등기 넘겨줬다? 근데 얘가 잔금 안 준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을 해제! 끝났네. 해제? 자,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 자, 이렇게 해서 얘한테 그럼 이 등기 줘야 되겠죠? 자, 등기 지운다는 뭐라고 그래? 말소.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권 이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이지. 왜? 물권자가 했잖아, 지금.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자,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라 제가 방금 설명을 했는데,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는 게 판례라면서요. 그럼 좀 보셔봐. 매매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위조가 일반적입니까? 매매가 일반적이잖아.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를 본다고요. 일단, 하나. 자, 두 번째. 점유취득서가 완성이 됐다면, 자, 등기야 취득인이 등기를 요구할 텐데요. 자, 아직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밖에 안 돼?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조건일 수밖에.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점유자의 권리에서 자, 점유자가 갖는 권리 등기 청구를 갔는데 이 등기 청구의 성질이 채권이라면서요. 자, 그래서 이 등기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점유취득 시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돼요. 누구라고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게 한다. 왜? 채권이라면서 채권. 이렇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판례를 아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요. 자, 점유취득 시가 완성됐다. 점유자는 바로 취득이 아니라 등기 요구할 거예요.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이 성질이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으니 채권.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완성 당시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자. 얘가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죠? 갑. 얘한테만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완성했을 때 소유자가 하라고 채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게 일수판 봐봐요. 일수판.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 원칙이 점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된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이유가 나올 텐데, 자, 등기면에 근데 변동이 없으면 이미 선택 가능하죠? 자, 그대로 가지고 가보면. 자, 을이 갑의 토지를 자, 50년 1월 1일부터 해서 95년 1월 1일까지 이렇게 점유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 날짜를 보면, 쭉 볼까요? 자, 50, 자, 70, 자, 90, 자, 95,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원칙, 자,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을 정함에 있어서 기산점, 날짜를 정할 때, 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전부터 이렇게 계산하라고요. 되셨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하고 병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 매매가 71년도에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시점이 지금 71년도 아닙니까? 이 상태. 그러면 자, 원칙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된대. 근데 자, 아래쪽 봐보세요. 등기면에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으면 된다.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거 설명할 건데 다시요. 자, 비교 좀 해보세요.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 상태. 자, 얘가 점유를 50년, 90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40년 동안 점유를 하면서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말은 50년이건 70년이건 언제건 소유자는 얘잖아. 그렇지 않나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소유자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등기 청구가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바뀌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는 이유가, 자, 그걸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하라고 그랬으니, 자, 을은 등기 청구를 누구에 하는 거죠? 갑에게 해야 되지. 70년에, 이때가 지금 완성인데,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지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할 수 있어도 얘한테는 등기 청구가 안 돼야 되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기산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작점을 이 점으로 잡지 않고 이걸로 잡아요.
57. 그러면 완성이 언제야? 77. 이렇게 20년. 그러면 이렇게 완성 아닙니까? 그럼 완성했을 때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 되는 거지. 그러면요. 등기면에 변동이 일어났을 때도 기산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거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산점을 고물점 누려가지고 아무 때나 등기 청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점유취득시효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좋은 거라 그랬어요 지금? 얘는 좋을지 몰라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제한적이라고. 잠깐만요. 기산점을 정할 때 점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점유하는 동안에 소유자가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점을 시작점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바뀌었을 때도 기산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바뀐 사람에게 또 등기 청구가 되는 꼴이 되잖아.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 정리해봅시다. 기산점. 자, 20년의 날짜를 계산할 때 시작점을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점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근데 소유자가 안 바뀌었대. 내가 점유하는 동안에 소유자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기산점을 어떤 점을 선택하도록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다면 바뀐 사람에게 등기 청구 못하게 막으려고, 그죠? 기산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청구는 누구에게 하라는 소리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점유취득시효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자, 원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거 첫날 했는데 첫날. 처음부터 취득. 건물 신축, 취득시효, 토지 수용.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무슨 취득한 걸로 봐? 원시 취득. 그런데요. 자,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처음. 등기법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자, 원리원칙대로 말하면 갑구라는 게 없다가 갑구를 처음으로 만들 때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자, 다시요. 등기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가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는 게 보존 등기라고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등기부 있다 없다? 누구 거야? 누구 거 지금? 누구 겁니까? 갑 거잖아요. 등기부 있잖아. 그러니까 원시 취득한 걸로 보지만 등기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취득 어떻게 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까지만. 되셨습니까? 자, 여기만 다시 묶어볼게요. 자,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20년의 시간을 잴 때 시작점을 기산점이라고 하고 점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자, 역산하거나 점유하는 어떤 시점을 시작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고요? 근데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다고 점유하는 동안에. 그죠? 그러면 어떤 점을 시작점으로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바뀌었다면 기산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시작점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해놓고 나중에 판례를 제가 붙여줄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점유자의 지위 그랬으니까 아직은 취득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만 가질 뿐이야? 등기청구권.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자 청구권을 본다. 채권자 청구권이라고 그랬으니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해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전 있다 후 없다 뺄 거라고 판례로.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자, 그리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무슨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그지만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하라고? 이전 등기.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그 완성된 판례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판례하지 마시고 읽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때 들으세요. 알겠죠?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넘기시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다음 순환 때 합니다.
자, 279페이지가 가보면 뭐 선전, 습득, 발견 있는데 읽어보시고 전부도 마찬가지 다음 순환 때. 자, 그리고 바로 공동 소유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자, 점유주 득세가 완성됐다. 자, 점유자는 뭐만 갖는다? 등기 청구권. 자, 채권으로 본다. 완성 누구? 당시 소유자에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근데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하는 게 아니라. 기산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안 돼요? 자, 언제 가능합니까? 점유하는 동안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가능하다. 바뀌었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소유란, 자, 한 개의 물건을, 자, 몇 인 이상이? 2인 이상이, 자, 나누어 소유하는 것. 이렇게요? 이게 되죠? 자, 이걸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자, 이걸, 여기 공동소유는, 자, 공유가 있고요. 그리고 합유가 있고요. 자, 그리고 총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 합유, 총유. 공유, 합유, 총유. 자, 압도적으로 어디가 중요합니까? 공유가.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공동소유란 한 개 물건을 2인 이상이 나누어 소유하는 걸 우리가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공동소유를 줄여서 공유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공동소유하는 형태, 공유하는 형태, 합유하는 형태, 총유하는 형태가 있다 이러셔야 돼.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일물일꾼주를 배웠는데 물건이 하나야.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이게 일물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이 있다. 한 개의 물건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한 개의 물건을 한 사람이 소유한다. 단독 소유. 한 개의 물건을 공유라는 게 나누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공유. 그게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을 한 사람이 소유하면 단독 소유.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나누어 소유하면 뭐가 돼요? 공동 소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도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다. 남편 단독 소유. 아내 명의로 돼 있다. 단독 소유. 근데 부부 공동 명의 그건 뭐예요? 공동 소유라는 이게 공동 소유라고 그래. 근데 형태가 뭐가 있고요? 공유라는 형태가 있고 합유라는 형태가 있고 총유라는 형태가 있다. 그러면 공유와 합유 차이점인데 공유는 물건은 몇 개죠? 한 개. 한 개의 물건을 몇 인 이상이? 무조건 2인 이상이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의 물건을 한 사람이 그러면 단독 소유인데? 그러니까 자,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자, 공동 목적 없이 지분의 형태로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 목적 없이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 소유하는 것 이걸 우리가 공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합유는 뭐겠어요? 합유는 자, 물건을 몇 개? 한 개. 자, 한 개의 물건을 몇 인 이상이? 2인 이상이 자, 무슨 목적 하에? 공동 목적 하에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자, 무슨 형태로? 지분의 형태로 자, 나누어 소유하는 것. 자, 이걸 합유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칠판에 공유와 합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자, 여기는 공동 목적이 없다는 거고요. 여기는 공동 목적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공유한다고 불러라, 합유한다고 불러라, 총유한다고 불러라. 이건데, 자, 여기는 설명을 바꿔서, 자, 합유를 먼저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합유, 여기. 자, 여기는, 자,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합유라고 그랬어요. 혹시 민법상 조합 기억나셔? 저 좀 잠깐 봐주세요. 자,
합유를 이해하려면 조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합의 소형태라고 그랬으니까. 조합의 소형태. 자, 해봅시다, 우리. 자,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강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잡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어디가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야간에는 포장마차를 하려고 그래. 포장마차를 이렇게. 근데 포장마차를 저 혼자면 100% 망할 거 아닙니까? 요리에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자, 누군가랑 포장마차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 저랑 같이 포장마차 하실래요? 동업? 대답을 해줘봐. 대답을. 잠깐만. 다시 합시다. 자, 저랑 같이 포장마차 동업하실래요? 네. 예라 하지 말고 조화로 하라 돼. 조화요 해봐요. 다시. 자, 저랑 같이 포장마차 동업하실래요? 좋아요. 이걸 조합이라고 그래. 포장마차가. 그러니까 둘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라고, 동업. 그러니까 자, 포장마차를 하는데 2천만 원이 든다니까요. 근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분하고 저하고 값 올라가겠습니다. 각각 1,000만 원씩을 댔단 말이에요. 이렇게 1천만 원씩. 그러면 한 개의 포장마차를 둘이 나눠 갖고 있잖아. 그러면 1,000씩이니까 2분의 1. 한 개의 물건을 둘이 동업하는 거라고. 포장마차.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 목적이 뭐예요? 동업이지. 동업? 자, 지분의 형태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줄 때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시험지에 합의가 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포장마차가 들어야 돼요. 무슨 마차? 포장마차 이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포장마차. 잠깐 저 좀 보세요. 자, 합의 포장마차 지분이 있다 없다? 칠판 보세요. 지분이 있습니까? 지분이 있어요. 합의에도 지분이 있죠? 다시. 근데 합의에도 지분이 있는데 합의의 지분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 처분이 안 돼요. 기억나셔? 왜 안 되냐면 저 좀 잠깐 봐보세요. 제가 왜 이분에게 같이 포장마차하자고 동업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뭘 잘할 것 같아서? 요리를. 그래서 이분도 왜 흔쾌히 좋아요 그랬을까요? 잘 도와줄 것 같아서. 근데 같이 동업을 해보니까 개뿔. 내가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지분을 이분에게 자기 지분을 팔아버린 거야. 근데 이분은 저보다 일을 더 못해. 그러면 그 순간에 포장마차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 지분 처분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뭐도 안 돼요? 상속도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이분이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분의 따님까지 요리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러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 합의가 떴다. 그러면 무슨 마차? 포장마차. 정해봐요. 자, 포장마차 지분 있어 없어? 눈 떠요. 1,000만 원씩 됐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 뭔 분 있어? 지분 있는데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유롭게 처분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요. 이분이 저랑 동업하다가 피치 못할 사장에서 자기 집을 처분하겠대. 근데 뒤에 계신 분에게 처분한대. 근데 뒤에 계신 분은 자, 이분보다 요리를 더 잘한대.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세요 하겠죠.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도 된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동의 없이 처분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따라오겠습니까? 네. 자, 이건 합의고요. 자, 이런 공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 아들, 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속받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동상속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물에 대해서도 어머니, 아들, 딸, 토지도 어머니, 아들, 딸, 아파트도 어머니, 아들, 딸의 공유가 됩니다. 예전에 이걸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상속인의 소유 형태는 공 이러셔야 돼. 자, 뭐가 아니라 합유가 아니라 여기 좀 봐봐요. 한 개 물건을 지금 3인이 갖는 거 아닙니까? 나눠 갖는 거니까 지금 공동소유 중에 공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세법 아마 바뀐 걸로 내가 아는데 맞나? 예전에는 1.5, 1 이렇게 받아갔거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시면 아내 되신 분이 50% 가져가고 자식이 1 이렇게. 완전 짜증나 죽겠어 정말. 자, 그죠?
아니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다 내 딸 줄 건데 지금 와이프가 가져간다. 이상하잖아 지금. 아무튼 그래. 자,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적기 싫어. 아무튼 지분이 자 다른데 갔다고 보고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니 한 개의 건물을 한 개의 물건을 3인이 뭘로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더 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된 거지 그냥. 그러니까 무슨 목적 없이 공동 목적 없이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무슨 분으로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갖고 있다. 그러면 뭐 한다고? 공유한다라고 불러달라 이 소리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봐봐요.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나누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자 공동 목적 없이 그냥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으면 뭐 한다고? 공유하고 있다고 불러달라는 소리고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나누어 소유하는데 공동 목적 하에 동원 목적 하에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면 뭐 한다고? 합의한다고 불러라. 합의한다고 불러라. 무슨 마차 포장 마차 이걸 연상해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요. 됐습니까? 네. 자 총용. 자, 한 개의 물건을 자 2인 이상이 먼 분 없이 지분 없이 소유하는 거, 전체가 소유하는 거. 자, 이걸 총유라고 해서 그리고 빨리 이걸 잡아내는 방법은 자 교회 재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법인 사단들 교회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가 소유하는 형태라고요. 전체가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하는데 먼 분이 없다. 지분. 교회를 생각해 보셔봐. 교회. 자, 교인 100명이 1억씩 돼가지고 100억짜리 교회를 만들었다. 근다고 해서 거기다 지분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면 지분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난리도 아니다. 왜요? 한 10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나가. 그래서 지분을 스님한테 팔아버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스님들이 손보 입고 와서 연불해버려. 다다다다 이렇게. 그거 교회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지분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자 합유가 보였다 그러면 무슨 마차? 보장 마차 이러면 되고요. 총유가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교회 예산 이러면 끝날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뭔 분이 없을까? 지분. 스님들 오시면 안 되잖아 이게.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시작이 자 287페이지 공유부터 합니다. 자, 공약의 했나요, 안 했나요? 방금 했잖아. 한 개의 물건을 무슨 목적 없이, 공동 목적 없이 지분의 형태로 나눠 쓰는 걸 뭘 한다고? 공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우리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안 배운 거야 일단은. 자 그리고 자기가 틀리잖아. 그러면 선생 잘못이고 이렇게. 야,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게 가르쳐놨더니 시험 보고 와서 안 가르쳐줬대. 그래서 내가 찾아가지고 보세요.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난 거지 생각이. 자 봐봐요. 생각 안 나면 안 가르쳐줄 거야 아무튼. 봐봐요. 공유 의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공동 목적 없이 무슨 형태? 지분의 형태로 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유에는 지분이 있을까요?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공유 지분을 정리하려고요. 공유 지분을. 자 공유 지분은 첫 번째가 자 공유 지분 얼마든지 자유롭게 뭐하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자유. 프리덤. 자유. 자유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자유롭게. 그래서 다른 공유자. 그렇죠? 다른 공유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몸부인 대처분. 이제 처분의 뜻인데, 처분. 자, 처분 양도가 될까요? 네. 팔아치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담보 제공도 돼요. 자유롭게. 자 그런데 여기다가 용익 물권 이거 공시법에서 등기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에다가 자 이게 담보 물권 찾기 적을게요. 담보 물권 돼요? 자 용익 물권도 될까요? 이건 안 되겠죠. 아니야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설명 안 해줬거든. 제가 아니까 설명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은 여보세요. 자.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했다고요. 자, 가까이 보죠. 자,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을 지금 둘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자, 얘가 지금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자 A에게 자기 지분만 팔 수 있다 없다. 지분양도 된다니까요. 자, 누구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긴데 자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돼야 한대요. 된다고요. 담보 제공이 된다고요. 나중에 여기에 또 살이 붙을 텐데 잠깐 보세요. 자, 을이 갖는 2분의 1 지분이라고 하는 게 지분이 자 이걸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런 개념이 아니죠. 얘가 2분의 1 지분을 갖는다는 건 이 물건 먼 부에 대해서 전부의 2분의 1인 거예요. 내가 지분을 갖는다는 게 특정된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2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 그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해볼까? 콘도 회원권?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요. 자, 회원권 1년에 내가 이걸 60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볼까요? 해봅시다. 이게 지분 아닙니까? 1년 중에서 이 정도 쓸 수 있는 지분이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 전체 콘도에서 60일을 이용한다고 치면 그 중에서 특정된 어느 곳만 이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날짜에 전체 중에서 비어있는 것 아무 곳이나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을 갖는다는 건 먼 부에 미치는 거예요. 전부에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전체의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저당권은 일부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의 저당권,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부에 미치니까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공유 먼 부에 미칠까? 전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했네. 자, 내가 공유는 공유 지분이 있을 텐데, 자, 이 지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첫 번째. 자, 이거 담보 제공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용익물권. 용익물권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특정할 수 없어서? 왜 안 돼? 특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배우셨나? 공식법 시간에? 그게 아니라 만질 수가 없잖아. 공유물을 사용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 지분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지분 만져보신 분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아요?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아니 공유하는 물건을 사용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물은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분을 사용하냐고요. 지분을. 실체가 없는 건데 이걸 여기서 통과가 여기서 딱 걸려버리네.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치울 수도 있고 지분의 담보 제공은 돼요. 왜? 얘는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분의 담보 제공은 돼요. 근데 이 2분의 1 지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래? 공유 물을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분은 실체가 없는 걸 만질 수도 없고 느낌이 없을 텐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다는 용익물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잠깐만요. 자, 공유지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 양도 담보 관련돼요? 뭐 안 돼? 용익물권 안 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공유지분은 등기상입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상. 그런데 자, 이걸 등기 안 했다야. 등기 안 했다? 그러면 등기를 해놓지 않으면 외부에서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등기를 해놓지 않으면 균등한 걸로 추정 이렇습니다.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자 실제 지분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자,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만 적고 가면 100% 틀릴 거야. 내가 느낌에. 그래서 앞으로 자 공유 지분 나왔잖아요. 자, 등기상인데 지분은 자 무조건 실제 지분입니다. 무슨 지분이라고? 실제 지분. 그러니까 공유자들 사이에서
사에서는 무조건 실제 지분이고, 자, 여기 지금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출연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부상 지분인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네, 이게. 다시요. 자, 이것만 분리해 보세요. 자, 공유는 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정리합시다. 지분이 있는데,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슨 지분이고, 실제 지분이고, 자, 제3자가 나타나면 무슨 지분이다? 등기부상 지분으로 따진다. 나뉜다. 자,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좀 다르죠?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이걸 지분 등기를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등기를. 그러면 등기부에 그냥 뭐라고만 돼 있냐면 공유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갑, 을, 병 이렇게 공유라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해 봤을 때는 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 눈에는 얘들 지분이 같다고 보일 수밖에. 균추. 그죠? 그래서 얘가 말이야 이렇게 자 지분 양도 참 이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죠. 자 지분 양도를 한다니까요. 그럼 얘 실제 지분은 얼마입니까? 5분의 1인데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분 양도 이렇게 되면 저건 3분의 1 지분을 취득한다니까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보이겠지 이게. 균등한다고 추정되니 면 자 제3자 저건 몇 분의 몇? 3분의 1 지분을 취득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갑이잖아. 자 갑은 얘한테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분이 다르면 자기 지분을 기록을 해놓으라고요. 지분이 다른데 지분을 기록해놓지 않으면 등기를 해놓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이해됐나요? 이건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쓰는 얘기고 자 이 상태입니다. 봐보세요. 지분이 5분의 3, 자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인데 자 지분 등기가 안 돼 있다. 공유로만 해놨다. 그러니까 병이 아싸 하고서 자기가 3분의 1 지분이라고 자 공유자 얘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지.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지분을 등기를 했건 안 했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지네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지분 등기를 했건 안 했건 무조건 무슨 지분이고 실제 지분이고 등기부상 지분으로 따질 때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제3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지분 문제에서 제3자란 말이 보이지 않아. 이 말이 보이지 않아. 그럼 무조건 무슨 지분 그래야 돼요? 실제 지분. 이렇게 해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가져가 봐요.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지분 등기 안 해놨다? 자 이랬을 때 병이 자 이 공유물을 나누자고 그래? 그래서 지분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나 민법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3등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유자들 사이에서 무조건 무슨 지분? 실제 지분. 그러면 언제 등기부상 지분으로 따지는 거예요? 제3자가 나타났을 때만 등기부상 지분으로 하겠다 이 소리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다시요. 자 내가 지금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분을 자 포기 혹은 상속인 없이 사망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어. 잠깐만요. 합유 지분은 상속이 돼요 안 돼요? 합유는 포장마차 맞나 그랬죠? 근데 여기는 공동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 상속이 돼요. 근데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거나 자 이렇게 지분을 포기한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렇게 이 지분을 포기해. 자 그때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자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여기도 시험에 나왔네요. 어떻게 시험에 각각 출제가 됐냐면 다른 공유자들에게 해야 되지. 자,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분의 비율로 이래야 되는데 자, 시험지는 균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균등도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쳐봐. 5분의 1 지분. 그러면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면 돼? 상속. 근데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다 쳐봐요. 이걸 국가가 가져가요? 얘가 북한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면 돼? 얘들이 가져갈 거라고. 근데 지금 지분이 다르죠? 이걸 반반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지분이 많은 사람이 더 가져갈 거라고요. 이해 됩니까? 자, 다시요. 책 보세요. 책 보세요. 자, 287페이지. 자, 287페이지 법조문 보시고,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중에라도 공부하실 때 공유표는 꼭 법조문을 확인하시기를. 아시겠죠? 자, 262조 물건의 공유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뭘 한다? 공유로 한다. 이랬고요. 자, 2항. 공유자의 지분은 뭔 등? 균등한 걸로 뭐야? 추정. 균추. 추정이야, 추정. 거기를 시험지에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본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본다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이라고요. 추정. 다룰 수가 있거든, 지금. 얼마든지.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공유집은, 자, 책만 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가지는 소유 비율을 말한다. 지분의 비율, 그리고 지분의 내용, 그래서, 자, 지분의 처분, 그래서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이랬나요? 자, 법조문 보세요. 22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처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처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처분에?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되셨나요? 근데 뭘 안 된다고요? 영유물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자, 지분의 탄력성, 그래서 267조 법조문만 봐보세요. 자, 공유자가 그 지분을 뭐 하거나, 포기하거나, 누구 없이, 상속인 없이 사망. 그 다음 밑줄 쫙 빨간줄 펜으로. 말장 나오면 주의하시면 돼.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다른 공유자에게 밑줄, 거기를 국가로 바꿔버린다니까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을 그려야 되지. 거기를 균등으로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자, 마무리 정리. 자, 보시죠. 공유란 한 개 물건을 1 이상이 공동 목적 없이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 소유한 것을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분이 있지 않겠어? 자, 그래서 지분 얼마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처분. 이렇게? 자, 다른 공유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담보까지만. 영유물권은 안 되고, 지분을 만질 수는 없을 테니까. 지분을 만지라고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 다시요. 자, 이 지분 등기상에, 자, 지분만 정리해봐요. 공유자들 사이다. 공유자 사이, 무조건 무슨 지분이야? 실제 지분. 자, 너가 나타났다. 제3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무슨 지분? 실제 지분이 아니라 등기부상 지분? 이렇게 좀 나눠달라고요. 지분이 등기가 돼 있자면 외부에서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먼추, 균추. 본다야 추정이야. 추정. 시작. 균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하셨다.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되죠. 어떻게 해요? 지분의 비율로 귀속. 이런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게 지분이에요. 자, 그리고 공유하는 물건을 이제 뭐라고 그래? 공유물. 그 공유물의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 공부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